안녕하세요. 단기적으로 악재가 해소되어 비트가 어느 정도 반등하고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세고를 분석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먼저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일값 ABCD 패턴의 일값은 도달하지 않았고 이런 어떤 지지받을 수 있는 구역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15분봉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간단하게 단기적으로 이제 파동을 카운팅 해가지고 목표값을 잡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저점이 나왔었을 때 피보나치,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으로 제일 저점, 그 다음에 반등 나온 자리에 고점, 그리고 거기서 저점 이렇게 세 개를 찍으면 자주 쓰는 사용값이 0.618, 1, 그리고 1.618, 그리고 2, 2.27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18, 3.618 이런 식으로 쓰긴 해요. 엘리어트 파동의 가장 기본은 하나, 둘 오고 3파동이 1.618이 오고 4파동이 2 사이 1값 정도 부분에서 오고 5파동이 2하고 2.272까지 가는 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인데 지금 작도가 잘 맞고 있어요. 아직 3파 값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거의 도착한 걸로 보이고 그 정도 어느 정도 온 상태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ABCD 패턴. 보통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5파동까지 올라갈 것이다. 상승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1.618을 가기 전에 들리는 곳은 1이거든요. 그리고 이 1을 넘었을 때 이 1.618에 관한 거고 이 1.618을 넘었을 때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1파와 2파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A, B일 수도 있죠. A, B, C, D 조정 패턴일 수도 있으니까 저점과 고점과 저점이 세 포인트가 나왔으면 1값을 먼저 목표값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을 넘느냐 안 넘느냐로 다음 파동을 카운팅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A, B, C, D 패턴을 찍어보면 1대1 값으로 딱 이런 값이 나옵니다. 1대1 ABCD 패턴에 뒷값을 찍어 놔보면 이 숫자 1.354가 있죠. 교육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354는 1.618을 가기 전에 단기적으로 저항이 나오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1.35를 걸어 둔 거예요. 뒤에 자리 그냥 빼고 1.35 이 구역이죠. 여기가 1.35 숫자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서 저항이 나왔던 단기 저항 자리죠. 단기 저항 자리. 이 43,406에서 단기 저항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를 한번 복습감 알려드리고 싶어서 비트 분석을 한 거예요. 15분 봉으로. 그러면 이제 오미색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색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미색은 우선 차트가 되게 좋죠. 우선은 추세를 정말 잘 타고 있어요. 22평에서 무조건 반등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게 정말 좋은 코인이죠. 지금 상태에서. 언제 이제 62평을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세 타고 가는 것들은 22평, 이 빨간색 선이거든요. 22평 아니면 전환선, 이 파란색 부분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해서 갖고 가기도 합니다. 잠깐 이 평을 보았고요. 이제 한번 작도를 해볼게요. 과거 차트까지 이제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최근 차트 기준으로 우선 사용을 하고 이 고점이 넘었을 때는 그때서야 여기 걸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하락 부근에서 상승과 하락 부분이 있던 데에서 지저추를 그리면 됩니다. 여기 이 자리. 올라가다가 내리 꽂은 자리, 올라가다가 내리 꽂은 자리. 내리 꽂으면 여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쓰면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앙에 여기다 놓기도 너무 가깝고 여기다 놓기도 얘랑 너무 가깝고 그래서 보조 지지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여기는 보조로 그려놓고 여기도 보조로 그려놔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퍼센트는 너무 작으니까 여기까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크죠? 그래서 여기 정도 12%도 좀 커 보이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랑 이게 너무 가까워서 여기는 여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사용을 하면 10%인데 이거는 조금 크더라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어차피 최종 목표 구간이라서 12% 정도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이걸 여기로 내린 이유는 아까 여기랑 너무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워서 그랬고, 아니면 이제 2구역이랑 2구역을 사용해서 단타선을 만들 수도 있었고, 얘를 위로 올리는 방법은 있죠. 여기도 정말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아도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다시 핵심부터 다 그을게요. 여기서는 제가 여기를 쓰려고 했더니 퍼센트가 좀 커져서 조금 더 차라리 여기를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하면 또 너무 작아지고 해서 그 두 개를 조금 다 같이 잡을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더라도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여기랑 여기 정도 하면 여기에 종가 이렇게 하면 10% 정도 되죠? 이거는 그대로 이어서 그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는 이 꼬리 그냥 사용을 하고 여기는 그냥 여기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지절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여기랑 여기, 근데 퍼센트가 너무 크죠? 그리고 이 영역과의 거리가 되게 짧기 때문에 이 최고점 자리는 그렇게 퍼센트가 크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영역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를 차라리 좀 수정을 하고 여기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꼬리까지만 쓸까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되게 퍼센트가 적을 것 같아요. 중요해 보이는 자리는 이런 자리랑 그리고 여기 자리잖아요. 반등에서 저항 나온 자리, 저항 나온 자리 이 두 개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도 되게 작아서 그렇다고 여기를 뭔가 수정하기에는 좀 애매한 말 그대로 여기는 둘 다 보조선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좀 넓히고 싶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고 싶은데 이 정도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조금 최고점 자리라 수정을 할 수 있었지만 여기는 수정하기 좀 불가피한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이것도 한번 이 위가 더 괜찮을지 보도록 할게요. 여길 위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가 아니면 얘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럼 얘랑 이 라인 이렇게 사용할 건데 이 위에를 사용한다? 위보다는 저는 좀 아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건 올라가다가 단기적으로 되게 살짝 눌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크거든요. 눌림 받은 자리가 저항 나온 자리에 눌림 받은 자리가 크기 때문에 이 구역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 자리는 과거에 어떤 그 고점 자리이기도 했네요. 근데 지금은 저기까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조 지적까지 그리고 나온 걸 보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결국에 날봉 보조 지저라는 부분은 날봉 핵심 지저에서 매수를 받고 중간에 이제 익절하기 위한 부분 익절 자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 익절 자리가 이렇게 짧아버리면 사실 안 좋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최대 끝부분까지는 가서 부분 익절을 하겠다라고 가야 그래도 10%대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서 괜찮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제가 날봉 보조를 잡은 거는
의미가 좀 큰 곳을 보조지저로 잡았는데, 만약에 수익률에 대한 관점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 핵심 지저와 핵심 지저의 중간값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값을 기준으로 만약 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그냥 한 이 정도 부근이 중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근 중에 저항구역을 좀 잡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거? 근데 이것도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짧게 잡을 수 있는 건 이건데, 이건 진짜 캔들과 어떤 저항 지지받은 자리에서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자리라 제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중앙에서 부근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이랑 여 부분, 이 구역을 좀 크게 잡아서 하나만 놓는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선은 아직 그렇게 사용은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좀 그러네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 아까도 제가 여기가 너무 가까워서 이거를 수치를 바꾸는 것까지는 해봤는데, 여기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익절이 너무 짧다라고 하시면,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이 최하단에서 매도를 그냥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짧을 때는 최상단에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최상단에 하면 될 거고, 그렇게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도 이제 여러 코인을 다 분석해 보진 않았으니까 앞으로 좀 이런 보조지저 잡는 거를 수정해 나갈 수는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날봉 핵심 지저 사이의 값에 그냥 중간 값으로 수익률 관련으로 잡는 거를 좀 이제 경험이 쌓인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미세고는 가격까지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매도, 매매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지저추 매매법은 날봉 핵심 지저에서 매수를 받고 날봉 핵심 지저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구역에서 어떻게 받는지는 이제 개개인의 선택이고, 만약에 이 구역에서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보조 지저로 중간에서 매수받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정말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조금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갔다가 내려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안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역을 뚫고 마감했을 때, 이런 식으로 뚫고 마감을 했을 때 리테스트 자리에서 리테스트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매수를 받았으면 이 구역에서 팔고, 이게 뚫고 올라왔으면 다시 매수를 받고, 그러면 얘는 익절가는 다시 날봉 핵심 지저입니다. 핵심 지저까지 지켜보셔도 되고, 이게 이제 상승장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높게 안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추세를 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충분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고, 이 퍼센트가 너무 크니까 중간 익절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날봉 보조 지저를 활용해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정말 매수를 못 받았는데 올라가가지고 매수를 꼭 받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보조 지저에서 다시 받을 수는 있지만 쉽게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지금 오미세고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여기 핵심 지저까지 안 내려왔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 여기까지 만약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익절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보조 지저에서 받는 거 아닌 이상은 매수가 안 받아졌겠네요. 그럼 지금은 매수 자리냐? 사실 매수 자리는 아니에요. 이 자리는 매수 자리는 아니고 조금 위험하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추세도 다시 한번 켜보고, 이제 추세 매매는 이런 22평 닿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조 지저랑은 다르게 또 다른 좀 매수 구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22평이 깨지면 손절하고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미세고 차트 좀 길었을 것 같은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